반환점을 돈 민주당 순회 경선, 오늘 충청권 경선과 함께 일반 국민 여론조사 1차 결과도 나왔습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가 8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 자리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당 안팎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자,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전직 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의원님, 네. 오늘 민주당 순회 경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지역 순회 경선이 이어졌고 네 번째 지역까지 이제 치러졌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이제 두 번 발표되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독주, 대세론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이제 경선 전부터 예견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동안에는 그래도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냐, 당신과 민심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니까 거의 당신과 민심의 차이가 거의 없는 쪽으로 갔고 또 오히려 더 갈수록 박용진 후보의 지지율이 더 20%대에서 19%로 조금 더 축소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안정권이 더 확고해지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편으로는 전당대회가 안정적으로 치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투표율이 40%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 말하자면 이재명 비이재명계 쪽에서 투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확고해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호남 수도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관 이 전당대회가 흥행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심과 민심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그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단일화 자체도 사실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일화는 정확히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73%가 나온다면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유의미한 득표, 좀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만 70 몇 프로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도 이재명 후보가 79.6%, 80%에 육박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일반 국민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다른 정당,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정의당 지지자들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자들로만 여론조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권리당원이나 여론조사랑 똑같다.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세론,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는 무산된 거고 당신뿐만 아니라 이른바 민심도 어떻게 왠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이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남은 게 뭡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에 남아 있을 호남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주말에 그다음에 27, 8일 수도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약하다 치더라도 그래서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당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보여달라 이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투표율이 좀 저조한 부분. 물론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아닌데 2년 전에 비하면 좀 낮아졌어요. 이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민주당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조금 흥행적인 측면도 있고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소리 나올 만하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이낙연 대표가 될 때 2020년에 해보니까 그때 권리당원 투표가 41% 나왔더라고요. 3%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이 정도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그런 경기인데도
38%가 투표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 그리 적진 않은 거다. 예. 뭐 그런 생각은 드는 거고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되면 8월 28일 날 확실시 되는데 전체 넓게 본다면 6달 전에 5달 좀 넘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 후보로 나와서 7% 큰 차이가 안 나게 진 예. 그런 당시 여당 후보가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구도가 된다는 것.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긴장도가 많이 높아지는 측면이 하나 있을 테고 예. 또한 이재명 대표가 돼서 강경 대결로만 치닫게 될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구도로 갈 것 아니냐라는 것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예.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실용 노선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하는 알겠습니다. 행태나 언술로 봐서는 말하고로 예. 봐서는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가는 예. 공산이 좀 더 커 보여요. 예. 전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의 후보 가운데 이제 5명으로 이제 압축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네. 반환점을 둔 시점에서 보면 대략 5명의 후보들 정청래 후보가 이제 1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5명의 후보가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네.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요. 여론조사는 약간의 손이 바꿈이 있었습니다만.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재명 후보와 뜻을 같이 하는 예. 그런 그룹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박찬대, 그다음에 서영교, 장경태 이런 분들이 다 그 소위 이재명계로 분류될 수 있고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뭐 친문 친노계로는 고민정 후보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의 표들을 다 고민정 후보가 받아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몇 명을 확보하느냐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당대표가 됐을 때 예. 최고위원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거의 뭐 80%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그 전체 뭐 투표를 했을 때 있어서도 뭐 지지로 확실하게 갖고 간다. 예.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더 남아 있는 건 그야말로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예. 하나의 큰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좀 호남에서의 투표율 저하, 예. 전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몇 프로이지만 여전히 전당대회가 화끈하게 오르지 못하는. 최근에 제가 뭐 호남 몇 분 만나봤더니 과연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걱정하셨더라고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은 누가 맞이하게 말하자면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당헌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더 말하자면 당을 사랑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80조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제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을 놓고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네, 뭐 기본적으로 보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처음에 그 조항을 만든 게 야당 때 만든 조항인데 예. 지금 야당인데 정치 보복을 우려해서 당헌을 개정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헌이라는 게 여당 때 당헌 따로 있고 야당 때 당헌 따로 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당헌을 개정해서 우리 당 자체가 이익을 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당헌은 가급적이면 현 당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손은 안 되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닥쳐 있는 어떤 사법적인 부분은 실제로 정치 보복의 그 영역, 즉 윤리 심판원 안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 예컨대 법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당원으로서는 커버될 수 어렵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 당원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전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의 피해 의식, 예. 즉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것들이 전체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논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우리 당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예. 많은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그런 피해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그 자체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뭐 당원 개정 쪽으로 뭐 기우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당 대표에 나와 있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는 공개 토론회하고 의총 소집을 요구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토론회 범직한 내용인데 지금 현 지도 모르게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세론, 당내 대세론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그 흐름을 아마 타는 거다. 흐름을 예. 의식한다 그런 눈치예요. 사실은 저 부분은 뭐 남의 당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김 의원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여당 때 따로 야당 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15년도 7년 전에 저도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에 만들었다래요. 비대위 시절에. 예. 그럼 지금 국민의힘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그때 나온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면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예. 나온 거라는데 여당은 안 바꾸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의 검찰의 침탈 루트로 활용될 것이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저걸 고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어찌됐건 이재명 의원이 위험해지니까 당헌을 고쳐서라도 지키겠다는 거나 방탄을 하겠다는 거나 안 비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없느냐? 예. 존재하잖아요. 예. 뭐 아주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대로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좀 더 들어가면 8월 28일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어요. 이재명 전당대회 대표가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예. 그러면 그때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소환을 하거나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하게 되면 우리 다 많이 겪어봤잖아요. 야당 의원들이 둘러싸가지고 뭐 몸가게 한다든지 대검찰청 항의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다. 예. 제가 뭐 딱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의 그 문제가 당 전체의 위험으로 치환돼서 나타날 텐데 예. 그걸 당이 고스란히 그걸 감내해야 되냐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 왜 저렇게 당의 의원총회 같은 거 해서 토론을 하면 왜 안 할까는 의아함을 갖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제 의견이 수렴이 되어 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